아이? 자, 전기 에너지 발생과 전환. 한다. 그치? 자, 전기 에너지 발생했을 때 이 전기 에너지는 전류를 생산하는 거잖아. 맞지? 그치? 전기를 만드는 거야. 전기 에너지가 발생. 그거는요, 발전기에서 만들어지는 거야. 발전기. 맞지? 발전기가 전기를 만드는 장치거든. 전기를 만드는 장치. 그래서 전기 에너지는 전류가 흐를 때 공급되는 에너지. 약간 개념은 좀 잘 안 잡히지만 어쨌든 전기를 발생시키는 장치에서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요. 뭐라고? 전자기 유도 현상. 중요한 겁니다. 전자기 유도 현상. 그치? 그래서 코일이 있고 코일이 있고 주위에 자석이 있는데 얘들을 상대적으로 움직여. 알겠지? 움직이면 상대적인 거리를 변화시키면 자기장이 변하면서 코일에 전류가 흐른다 이 말입니다. 자기장이 변하기 때문에 코일에 전류가 흐르게 된다. 조건이 자기장이 변해야 된다 이 말이야. 자기장을 변화시키기 주기 위해서 코일과 자석 사이의 거리를 어떻게 변화시킨다 이 말이죠. 즉 자석을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 코일에 그냥 전기 에너지가 생기는 거야. 맞지? 전기 에너지 생긴다. 그래서 움직여 주니까 전류가 생기더라. 움직인다. 무슨 에너지? 운동 에너지 또는 역학적 에너지라고 표현하지. 그지? 역학적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바뀌었어? 전기 에너지로 바뀌었습니다. 운동 에너지가 그지? 전류가 흐르네. 전기 에너지로 바뀌었다. 자, 요겁니다. 요게 바로 뭐라고? 전자기 유도 현상이야. 전기를 발생하는 원리다 이 말이야. 알겠지? 그러면 이때 자석을 움직여 줬을 때 흐르는 전류, 이 전류를 무슨 전류라고 한다고? 유도 전류라고 한다고. 유도 전류. 전자기 유도 현상에 의해서 흐르는 전류, 유도 전류. 그치? 유도 전류. 자, 유도 전류인데 이 유도 전류의 방향은 봐봐. N극이 가까이 갈 때 하고 N극이 멀어질 때 유도 전류의 방향은 같겠나 다르겠나? 다르다. 알겠지? 그 다음 N극이 가까이 갈 때 하고 S극이 가까이 갈 때 유도 전류의 방향 같다 다르다? 다르다. 즉 가까이 갈 때하고 멀어질 때가 다르고요. N극이 가까이 갈 때하고 S극이 가까이 갈 때가 다르다고. 알겠나? 그 이유는 유도 전류의 방향 자체가 자석을 코일에 가까이 할 때와 멀리 할 때, 그냥 멀리 할 때 서로 반대 방향으로 흐른다. 자, 이건데 왜 반대 방향으로 흐르는가 하니까 자기장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르는 거거든. 다시 이야기하면 자석의 움직임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른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 자석의 움직임을 방해한다고. 여기에 코일이 있잖아. 코일이 있는데 얘도 자석으로 생각을 하면 되거든. 자석으로 생각을 하면 된다고. 그래서 N극을 가까이 하면 위쪽이 뭐가 돼야 되겠어? N극이 되면 되겠지. N극이 되게끔 이렇게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된다고. 이렇게. 이건 알지? 그지? 그러면 N극을 멀리 한다면 도망가는 것을 도망가지 못하게 당기기 위해서 위쪽이 어느 쪽이 되게? S극이 되게끔 유도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고. 맞지? 그러면 S극을 가까이 하면 자, 밀어내야 되기 때문에 위쪽이 무슨 극이 되게끔? 그래, S극이 되게끔 유도 전류가 흐른다고. 맞지? 그 다음에 S극을 멀리하면 잡아당기기 위해서 N극이 되게끔 유도 전류가 흐른다. 기본적으로 이런 거라고. 그래서 어쨌든
요거 상세한 내용은 니들이 나오지는 않을 거야. 딱 보니까. 근데 하기는 했을 것 같은데 학교에서. 맞지? 그치?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석의 움직임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흐른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 자, 그래서 반대 방향으로 흐르고 요거 서술형으로 많이 나오지? 유도전류의 세기. 유도전류의 세기는 유도전류는 뭐 때문에 생긴다고? 자기장이 변할 때 생긴다 했잖아. 맞지? 그러니까 자기장의 변화를 많이 해줄 수 있는 방법. 첫 번째, 강한 자석을 움직인다. 두 번째, 코일의 가문수를 많이 한다. 세 번째, 자석을 빠르게 움직인다. 그렇게 할수록 유도전류가 세다고. 서술형으로 자주 나오는 거니까 꼭 암기를 하도록 합니다. 알겠지? 꼭 암기를 하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유도전류라고 하는 것은 항상 자석이 움직일 때만 전류가 생긴다. 알지? 움직일 때만 전류가 생기는 거야. 아주 빠르게 움직이다가 갑자기 정지하는 순간 유도전류는 얼마가 된다? 0이 된다.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리 센 자석이라도 움직이지 않으면 유도전류가 안 생긴다고. 알겠지? 그래서 뭔가가 변해야만 생긴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그지? 움직이지 않으면 유도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움직이지 않으면 유도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됐지? 그래서 이제 전기를 발생시키는 것 자체가 이제 발전기라고 이야기했잖아. 그지? 그래서 발전기는요, 전자기 유도를 이용해서,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해서, 이 뭐라고 불러? 발전기의 원리는 뭡니까? 이렇게 부른다고. 발전기의 원리는요, 전자기 유도를 이용하였다. 됐지? 그래서 무슨 에너지를, 역학적 에너지를 무슨 에너지로? 전기 에너지로 바꾼 것이야. 꼭 기억을 하고요. 그래서 발전기의 원리 같은 경우는 어쨌든 자기장 세기를 바꿔야 되잖아. 자기장 세기를 바꾸기 위해서, 자, 바깥쪽에 뭐가 있다? 바깥쪽에 코일이 있어, 자석이 있어. 바깥쪽에 자석이 있고 안쪽에 코일이 있지. 이거는 간이 발전기고요. 실제 발전기는 바깥쪽에 코일이 있고 안쪽에 자석이 있어. 왜 그런지는 알겠나? 발전기는 전기를 생산을 많이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발전 용량을 늘리기 위해서 코일을 엄청나게 감아놓은 거야. 코일을 엄청나게 감아놔서 무겁겠지. 그 코일을 돌리기가 쉽지 않다란 말이거든. 맞잖아. 그래서 코일을 바깥쪽에 배치를 해놓고 안쪽에서 조금이라도 가벼운 자석을 회전을 시키는 거야. 이해되지? 그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코일이 바깥쪽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야. 실제 발전기는.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그지? 코일을 몇 번 안 감기 때문에 안에서 코일을 회전을 시키는 거야. 자석이 조금 더 크거든. 그지? 자, 그래서 실제 발전기하고 그냥 발전기 구조를 알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간이 발전기하고는 실제가 다르다. 그지? 위치가 다르다. 그래서, 자, 해보자. 코일이 회전을 하면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 또 나왔지?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 코일에 유도전류가 흐르면서 전기가 생산이 되는데, 그래서 코일에 무슨 에너지가, 코일이 움직이는 거니까 코일의 운동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라고 할까? 역학적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라고 해도 됩니다. 코일이 흐르는 전류의 전기 에너지로 전환이 된다.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지. 자, 그리고 상세하게 어느 쪽으로 유도전류가 흐르느냐 하는 것들은요, 언급을 안 해도 되겠고, 여기에서 참고로 발생한 전류는 교류 전류라는 게 발생합니다. 교류 전류가 발생합니다. 혹시 들어봤어? 교류 전류? 안 들어봤으면 그냥 그런 게 있구나 하면 돼. 그 다음,
발전소의 에너지 전환. 발전소는 뭘로 발전기를 돌리느냐. 발전기에 여기 회전날개 있잖아. 회전날개. 이 회전날개가 돌아가면 코일이 돌아가는 형태잖아. 맞지? 그래서 이 회전날개를 우리가 뭐라고 다르게 부르느냐 하니까 터빈이라고 불러주거든. 회전날개를 터빈이라고 부른다고. 그러니까 이 터빈을 뭘로 돌리느냐에 따라서 발전 방식이 달라지는 거야. 터빈을 뭘로 돌리느냐. 맞지? 그냥 바람개비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자, 수력 발전은요, 물의 무슨 에너지가 위치, 높은 곳에 저장이 되어 있다가 수문을 열면 밑으로 쭉 떨어지지. 떨어지면서 운동 에너지로 바뀌고, 그것이 발전기를 돌려서 전기가 생산이 된다. 됐어? 발전기를 돌려서 전기가 생산이 된다. 그러면 화력 발전은, 자, 연료, 이건 무슨 연료 이거? 화석연료입니다. 화석연료. 맞지? 화석연료. 화석연료에 뭐가 있게? 그지? 석유, 석탄, 천연가스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화력 발전에 쓰는 거는 석탄을 씁니다. 석탄. 알겠지? 그지? 비싼 석유 안 써. 석탄 씁니다. 그래서 석탄에 저장되어 있는 화학 에너지가 있는데 얘를 태웠어. 그럼 열 에너지가 나오지. 열로 뭘 했어? 물을 끓이는 거야. 물을 끓여. 물을 끓이니까 수증기가 나오겠지. 그 수증기의 역학적 에너지, 수증기가 엄청난 압력으로 푹푹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지? 수증기에 푹푹 나와. 나오면 거기에 뭐가? 터빈이 회전을 하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됐지? 그래서 수증기 역학적 에너지가 발전기 돌리고요. 그럼 전기가 생산이 된다. 그래서 여기, 그지? 에너지 전환 관계 있지? 에너지 전환 관계.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지? 그래서 에너지 전환 관계에서 무슨 에너지가 중간에 들어가야 되게? 이런 것들. 근데 보통 보면 연료에 화학 에너지 있고, 그 다음에 화력 발전이 이렇게 돼 있다고. 화학 에너지 있고, 그 다음에 한 개 있고, 그 다음에 전기 에너지 이렇게 있어. 그럼 뭐 적어야 되게? 또는 역학적 에너지 적어야 돼. 왜? 물의 역학적 에너지하고 발전기의 역학적 에너지 통틀어서 그냥 역학적 에너지라고 적어버리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지?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되고. 풍력 발전은요, 당연히 바람의 역학적 에너지잖아. 그지? 바람의 역학적 에너지, 그 다음에 발전기의 역학적 에너지, 전기 에너지. 그래서 풍력 발전 같은 경우는 보통 바람의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었어요. 두 개만 적는다면, 제일 첫 번째 거하고 제일 끝에 거만 적는다면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야. 맞지? 자, 이렇게 가고요. 그 다음 자, 에너지의 전환과 보존. 에너지 전환은 반드시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될 건데 어떤 에너지로 전환이 되느냐, 이거는 그냥 보면 알지. 그지? 전기 다리미 전기 난로 뭐 하는 거야? 따뜻하게 해주는 거지. 열 에너지. 전등 텔레비전은요, 빛 에너지. 오디오 텔레비전, 오디오는 소리 듣는 거지. 그지? 맞지? 소리 듣는 거니까 소리 에너지. 세탁기 선풍기 돌아갑니다. 모터가 들어가 있어. 전동기가 들어가 있지. 그지? 그래서 요거는요, 운동 에너지, 또 역학적 에너지라고 해줘도 돼. 그 다음 요거 조심. 배터리 충전하는 거는 전기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바꾸는 거다. 배터리에 저장되는 거는 여기 화학 전지 안에 화학 에너지로 저장이 되는 거야. 알겠어? 화학 에너지. 물질에 저장된 에너지는 무조건 화학 에너지라고 봐주면 돼. 알겠지? 그지? 니들도 다 화학 에너지를 갖고 있지, 지금? 갖고 있잖아. 그지? 아침에 밥 먹고 왔지? 다 화학 에너지지? 알겠지? 그러니까 물질에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 화학 에너지.
화학에너지, 물질에 저장된 에너지로 아까 화석연료 이렇게 했잖아. 화석연료, 석유, 석탄, 천연가스 얘들하고 그 다음에 전지, 건전지, 전지 같은 거 이런 것들하고 그 다음에 동물, 식물, 우리가 먹는 음식물 이런 거 있지. 그지? 동식물, 생물 이런 것들이 모두 화학 에너지로 저장이 되어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이런 것들 전부 다 화학 에너지입니다. 알겠지? 다 화학 에너지. 이것도 그지? 자, 그렇게 돼 있다. 화학 에너지. 요게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다음, 자, 우리 에너지는 자 우주에 있는 모든 에너지가 변한다 안 변한다. 양이 변하지 않는다. 여기나 우주에 있는 모든 에너지 총량은요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에너지는 뭐는 되는데 전환은 되는데 그지? 에너지는 전환은 되는데 생기거나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항상 보존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됐지? 에너지는 전환되는 과정에서 없어지거나 생기지 않기 때문에 에너지 총량이 보존이 된다. 자, 서술형으로 나왔을 때 쓰기가 약간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까다로울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놓는 거야. 에너지가 전환되는 가운데 에너지는 새로 생기거나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일정하다. 됐지? 생기거나 소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일정하게 보존이 된다. 그렇게 해석을 해주면 되겠다. 그치? 해석을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 소비 전력. 자, 소비 전력과 전력량 요거 계산하는 거 혹시 학교에서 했어? 그지? 소비 전력과 전력량. 자, 요거 우리 계산을 좀 해줘야 되는데 봐봐라. 자, 원래 전기 에너지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그지? 전기 에너지는 전압 곱하기 전류 곱하기 시간, 즉 VIT로 계산되는 값이 전기 에너지입니다. 여기나 전기 에너지의 개념이 VIT로 계산이 되는 거라고. VIT. 자, 그런데 여기에서 전력이라는 개념이 나오잖아. 전력은 단위 시간 1초 동안 사용한 전기 에너지의 양이야. 1초에 사용한 전기 에너지. 그러니까 총 전기 에너지는 시간이 곱해졌다 봐봐. 시간이 곱해졌으니까 총 사용한 에너지의 양을 전기 에너지 이렇게 표현하겠지. 사용한 시간을 다 계산했단 말이야. 그지? 근데 그거를 시간으로 다시 나눠가지고 1초에 얼마 사용했네. 이 말이거든. 평균적으로. 그지? 자, 그래서 1초에 사용한 전기 에너지, 그게 바로 소비 전력. 그래서 시간분의 전기 에너지 이 말이거든. 그지? 시간분의 전기 에너지. 자, 봐봐. 소비 전력은 시간분의 전기 에너지니까 전압 곱하기 전류 이렇게 쓸 수 있다고. 왜? T분의 VIT니까 그지? VI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고. VI 전압 곱하기 전류로 계산할 수 있는데 뭐라고? 전력 P는 전압 곱하기 전류로 계산할 수 있다고. 있는데 단위를 봐봐. 단위는 세컨드 분의 줄이지. 그래서 세컨드 분의 줄이니까 줄 퍼 세컨드 되겠습니다. 줄 퍼 세컨드인데 얘를 똑같은 단위로 만든 게 와트라는 단위야. 그 와트야, 와트. 자, 전력의 단위는 와트. 근데 와트를 줄 퍼 세컨드로 해석을 해줄 수 있는 게 중요한 거야. 전에 뭐라고 했어? 20W는 어떻게? 20줄 퍼 세컨드로 해석을 해주는 것이 중요한 거다. 왜? 20W 이렇게 하면 잘 안 보이지만
20줄 per second 하면 잘 보이거든. 왜? 1초에 얼마 전기를 사용한다고 20줄 전기를 사용한다고 보이잖아. 맞지? 그지? 그래서 20W는 20줄 per second야. 1초마다 20줄의 전기 에너지를 계속 사용한 것들이라고. 맞지?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력은 전압 곱하기 전류다. 이 공식 가지고 우리가 뭔가 해석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올 수 있거든. 계산으로. 어떻게? 자, 전기기구에 빠방 이렇게 적어놨잖아. 전기기구에 220V에 20W 이렇게 된 거야. 여기에 적어놓은 220V는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전격 볼트. 전격 전압. 됐지? 전격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전기기구는 220V에 꼽아놔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말이고, 전격 전압. 그 다음에 220V에 꼽았을 때 20W의 뭔 전력을 가진다고? 소비 전력을 가진다. 즉 1초당 20줄의 전기 에너지를 사용한다 이 말이거든. 되겠어? 자, 그럼 여기서 계산하는 거 봐봐. 이 값 가지고 전류 계산할 수 있나? 전류 계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왜? 20W라는 전력이 전압 곱하기 전류 값이잖아. 알겠지? 그러니까 전력은 전압 곱하기 전류야 라는 거, 그거를 알고 있으면 전류 구할 수 있고요. 전류 나오면 또 뭐도 구할 수 있어? 저항도 구할 수 있어. 저항. R은 I분의 V 해가지고 저항도 계산할 수 있다고. 저항도 계산할 수 있다. 알겠지? 그러니까 지금 요거는, 그지? 220V 분의 20W니까 전류가 이제, 숫자가 별로 기분이 안 좋잖아. 암산이 안 되네. 맞지? 11분의 1 암페어. 맞지? 이렇게, 전류도 계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전류 값이 나오면 저항도 계산할 수 있다 이 말이야. 알겠지? 그래서 전류는 11분의 1A하고 저항을 계산하면 11분의 1의 전압 220V 이런 식으로 계산된다고. 그러면 얼마야? 2200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알겠지? 계산 안 해도 돼. 그지? 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 있다. 혹시라도 물으면 말이에요. 물으면. 계산하는 거 혹시 나왔어? 그건 안 나왔어. 요까지는 잘 안 나올 거야, 아마. 그지? 저건 안 나올 건데. 어쨌든 요 개념 잘 알고 있으면 됩니다. 전력은요, 전압에 전류를 곱한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전력량. 자, 우리가 전력량이다 라고 하는 거는 전기기구가 일정 시간 동안 사용하는 전기에너지야. 그럼 전기에너지잖아. 그래, 전기에너지인데 이 전기에너지인데 전력량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가 하니까, 전기에너지는, 그지? 전력 VI에다가 우리가 아까 여기 있잖아. 전기에너지는 VI에다가 시간을 곱한 건데, 이 VI가 전력이었잖아. 전력에다가 시간을 곱한 건데 세컨드, 초 단위로 곱한 거야. 몇 초 동안 사용한 에너지야. 이게 전기 에너지거든. 근데 우리가 집에서 쓰는 거는 24시간 한 달 내내 계속 쓰는 거잖아. 그지? 그거를 초 단위로 계산하면 너무너무 큰 값이 나오거든. 그래서 초 단위가 아닌 시간 단위로 쓴다 이 말이야. 시간 단위. 그래서 전력량은요, 어디에다가? 전력에다가 시간을 곱한 거다.
그지? 전력에다가 시간을 곱한 거야. 그래서 소비 전력에다가 시간 hour로 곱한 거고, 그 밑에 따로 적어줄게. 전기 에너지 줄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요거 전기 에너지는 공식 자체가 안 나오잖아 지금. 똑같습니다. 학생들이 헷갈린다고 안 냈을 거야 아마. 세컨드로 계산된 거라고. 그러니까 똑같은 개념이야. 그래, 전력만 알고 있으면 돼, 전력만. 그죠? 그래서 1와트 C는 1와트짜리를 1시간 동안 사용한 거야. 맞지? 1시간 동안 사용한 거야. 그래서 자, 됐고요. 이렇게 됐고요. 잠깐 테스트 하고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이. 자, 1번. 땡땡 에너지는 전류가 흐를 때 공급되는 에너지. 무슨 에너지? 전기 에너지. 두 번째. 코일 주위에 자석을 움직이면 코일을 통과하는 뭐가 변해? 자기장이 변한다. 이런 용어들 잘 기억을 해야 돼. 엉뚱한 용어 쓰면 안 됩니다. 서술형으로. 자기장이 변할 때 코일에 전류가 흐른다. 이를 뭐라고 부른다고? 유도전류 적으면 안 됩니다. 전자기 유도라고 해야 돼. 딱 보니까 야 요거도 실수 나올 수도 있겠는데 보니까 맞지? 그지? 그래서 움직였을 때 자기장이 변하면서 코일에 전류가 흐른다. 그 전체적인 현상은요 전자기 유도. 전자기 유도 현상에 의해서 코일에 흐르는 전류를 뭐라고 한다고? 그래, 이 전류를 유도전류라고 하지. 그 다음 자 움직였습니다. 자석 코일 움직이지 않으면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당연한 거고요. 유도전류의 방향은 운동 방향과는 관계가 없다. 아니고 자석의 운동을 방해하는 방향이야. 자기장의 변화를 방해한다. 또는 자석의 움직임을 방해하는 방향이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방향과 관계없다. 관계 있습니다. 자석을 느리게 움직이면요 세게 흐른다. 택도 없는 소리지. 그 다음 5번. 발전기 코일이 회전하는 회전 움직이네. 무슨 에너지? 그 역학적 에너지가 움직이네. 역학적 에너지가 전류가 발생했대. 전류는 무슨 에너지? 당연히 전기 에너지. 맞지? 그 다음 난로는 따뜻하게 하네. 열. 전등은 빛이 나오네. 빛. 오디오는 소리가 나오네. 소리. 세탁기는 돌아가네. 역학적. 배터리 충전은요 무슨 에너지로 저장이 된다 돼? 화학. 자 이렇게 됐지. 그 다음 전기 자동차에 공급된 전기의 에너지가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될 때 전환이 될 때 총량은요 보존된다. 1초의 단위가 1초야. 1초에 사용하는 전기 에너지 양은요 뭐라고 부른다? 전력. 1초 동안 사용하는 전기 에너지 양. 1시간에 사용하는 전기 에너지 양이라고 하면 전력량이라고 해줘야 돼. 알겠지? 자, 됐고. 그렇지. 전력. 그 다음, 소비 전력 100W. 5초. 자, 뭘 구하라고 했어? 전기 에너지의 양을 구하라고 했지? 자, 공식 적습니다. 전기 에너지는 뭐 곱하기 전력 곱하기 초 되겠나? 전력량은 전력 곱하기 아워. 자, 요거야. 공식을 다르게 적었어. VIT인데 알겠지? 자, 그래서 전력 100W 곱하기 얼마?
5초 해서 얼마라고? 500줄 단위 줄로 쓰라 해놨지. 줄 나와 있잖아. 줄 맞지? 단위가 나와 있으니까 단위 잘 보고 단위 적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 요 나와 있네. 200V에 44W 220V의 전격 전압에 걸었을 때 44W의 소비 전력을 갖는 전구가 있습니다. 이 전구의 전격 전압, 즉 220V를 딱 걸었을 때, 그지? 걸어서 2시간, 2hour만큼 사용했을 때 전력량은 오케이. 전력량을 구하라 했으니까 전력량 구하는 공식은 어떻게 된다고? 전력 곱하기 시간. 그렇지. 그지? 요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전력 곱하기 hour. 전력 44W 곱하기 hour 2hour 하니까 얼마? 88. 단위는 와트에 C를 곱했잖아. 와트 C. 됐지? 자,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되겠나?